안녕하세요. 아이언페이스입니다. 2022년 11월의 마지막 주간을 맞이하였습니다. 이제 이번 주 중에는 다시 한번 파이의 채굴 속도 조정이 진행이 될 예정이고, 남은 12월 한 달 과연 파이의 KYC 시스템에서 얼마나 유의미한 변화가 발생할지 매우 궁금합니다. 최근에 갑자기 SNS를 통해서 오픈 메인넷 시기에 대한 언급이 자주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전체 채굴자의 10% 정도만이 KYC를 통과한 상황이어서 아직 오픈 메인넷 시기를 가늠할 수는 없으며, 일부 파이오니어들 간에도 이미 생태계 참여의 기회와 락업 기간에 따른 오픈 메인넷의 일정과 보상 시스템 간의 미스매치 등으로 기회 평등 면에서 많은 불만들이 폭주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아직도 소수의 파이오니어들에게만 주어진 KYC 기회를 감안해 본다면, 다시 한번 기회의 균형이라는 측면에서 생각해보면 아직은 적어도 1000만 명 이상이 KYC를 통과해야만 오픈 메인넷에 대한 합의가 진행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은 저의 컨텐츠를 통해서 전달드리고 있는 웹3 플랫폼 알기 5번째 시간으로, 오늘의 컨텐츠를 통해서 웹3의 문제점과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향후 파이가 어떤 곳에서 어떻게 상장을 진행해야 할지에 대해서도 간단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파이가 웹3 분야에서 가장 주목받고 영향력이 있는 플랫폼이 될 것이라는 것을 전제로 하여서 웹3를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지난번 4개의 컨텐츠를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레이어 1 블록체인들의 웹3 진행 상황과 웹3의 가장 큰 애플리케이션이라고 할 수 있는 DeFi, 그리고 NFT의 발전 상황을 살펴보았고, 메타버스와 게임 분야에서도 어떻게 웹3와 접목을 진행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오늘은 웹3의 주요 애플리케이션을 가동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슈인 보안과 규정 준수 측면을 살펴봄으로써 현재 웹3 플랫폼이 발전하는 데 있어서 가장 먼저 해결되어야 할 문제점들을 살펴보고, 이것을 기반으로 하여서 파이 네트워크가 향후에 오픈 메인넷을 맞이하게 된다면 과연 어떤 방식으로 상장이 진행되어야 할지에 대해서도 저의 생각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알아볼 주제는 웹3의 보안과 규정 준수입니다. 먼저 웹3 플랫폼의 문제점을 알아보기 전에 파이코인이 다른 암호화폐와 다른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는 지난 4년 동안 ICO나 IDO 없이 시장에서 직접 실물 결제 화폐로 정착 중입니다. 구체적으로 P2P 결제 화폐 실험을 통해서 오프라인 공간에서 향후 웹3 공간으로 이동시키고, 파이의 모든 웹3 플랫폼에서 다시 디지털 통화로 작동하게 됩니다. 재미있는 점은 현재는 스마트 계약을 가동시키지 않고 있으며, 향후 스마트 계약을 장착한 후에 웹3로 이동하면서 오픈 메인넷을 진행하게 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그런 면에서 아직 파이의 DeFi나 NFT의 플랫폼 구조는 그 누구도 알 수가 없습니다. 단순히 실물 거래 화폐로 그치지 않고 트레이딩 수단으로서의 암호화폐가 아닌 웹3 기반 모든 종류의 서비스 결제 화폐로서 자리매김하게 될 것이고, 이것은 곧 파이코인은 매우 높은 수준의 보안과 규정 준수가 필요할 것이라는 점을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파이 지갑 자체가 탈중앙 웹3 은행으로 변모하게 되어 있고, 파이의 웹3 파이 지갑은 반드시 탈중앙화 거래소 덱스와 연결되어서 암호화폐 본연의 탈중앙화를 실현해야 한다는 측면에서는 저의 개인적인 생각은 파이는 중앙화 거래소로 달려가지는 않을 것이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저의 방송을 시청하고 계시는 거의 대부분의 파이오니어들은 10년 후에는 아마도 현재의 은행 구자보다 파이 지갑 안으로 더 많은 금융자산을 이동시키게 될 날이 반드시 오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웹3는 모든 금융과 경제활동이 웹에서 이루어지는 차세대 인터넷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 어떤 플랫폼보다 보안과 규정 준수의 수준이 매우 크게 강화되어야 합니다. 크립토 크라임 리포트에 따르면 암호화폐 거래량이 크게 증가하면서 불법 거래의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2021년 기준 전체 암호화폐 사용의 약 0.15% 수준이 불법 거래에 사용되는 수준까지 매우 낮아진 것을 볼 수 있으나, 사용 금액이 커지면서 해당 금액도 그만큼 더 크게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이것은 현금 거래보다 훨씬 낮은 수준의 불법 사용이며 암호화폐가 훨씬 더 기존 지폐 사용보다 더 투명한 거래인 것은 이미 증명이 된 것입니다. 특히 웹3 금융의 핵심인 디파이 관련 불법 거래는 매우 꾸준하게 증가 중입니다. 초기 암호화폐의 성장통과 비슷한 수준의 불법 거래 사용률로 보이며 이것은 주로 해킹을 통한 자금 절도와 돈 세탁 목적의 디파이 프로토콜이 남용이 되는 것이라고 평가가 됩니다. 무엇보다 최근에 디파이 플랫폼에 대한 해킹 가능성이 크게 문제가 되고 있는 듯합니다. 디파이 프로토콜은 자금 도난의 온상이 되고 있으며 2022년 이후에 대부분의 암호화폐 도난 발생은 바로 이 디파이 프로토콜이고 계속 그 점유율이 증가 중입니다. 2021년부터 2022년 5월까지 암호화폐 부문에서 발생한 총 도난 금액은 약 16억 8천만 달러 수준이라고 알려지고 있고 이 중 총 97%가 디파이로부터 발생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디파이 관련 전문 집단들은 2022년도에 발생한 도난 건들은 모두 북한 정부와 관련된 해킹 그룹들의 소행이라고 지목하고 있습니다. 또한 암호화폐 플랫폼에서 북한이 연루된 해커 그룹의 활동이 매우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2022년 기준 북한 해커 그룹들의 디파이 해킹 금액은 이미 총 8억 4천만 달러 수준 이상이며 2022년 미국 정부는 이러한 해킹 이후에 북한으로 자금 세탁을 진행하는 통로인 믹서를 처음으로 제재하는 데 성공하기도 했고 이미 과거에 북한 해커들로부터 발생한 해킹 시스템에 대해서는 자금 이동을 추적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제 웹3의 아이덴티티 시스템을 기반으로 하는 디지털 소유권 기반 NFT에서 발생하는 문제점도 잠시 들여다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NFT에서 발생하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점은 바로 와시 트레이드로 인한 정보의 왜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와시 트레이딩이란 가장 매매를 의미하는 것으로 겉으로는 진짜 매매 행위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허구인 거래를 말합니다. 또한 실제로 시장 포지션을 취할 의도가 전혀 없거나 시장 위험이나 혹은 가격 경쟁의 대상이 되는 실제 거래를 실행할 의도가 없이 이루어지는 거래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해당 와시 트레이더란 특정 자산을 위해서 수없이 많은 매수매도 볼륨을 일으키는 허위 자전 거래에 해당되고 증권법에서는 이것을 엄격히 금지시키고 있습니다. 초기 이더리움 기반 중심의 NFT가 광풍을 일으키게 되면서 큰 거품을 만들었고 대부분의 와시 트레이더들은 가스 수수료의 과다로 손실을 입었지만 일부 성공적인 와시 트레이더에 의해서 NFT 가격이 부풀려지고 이에 동반한 순진한 투자자들이 그 손실을 구매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기도 하였습니다. 여기에서는 NFT 거래 플랫폼의 기술적인 허술함도 크게 한몫을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일부 NFT 거래 플랫폼에서는 사용자들이 자신을 식별할 필요도 없이 지갑을 플랫폼에 연결하기만 하면 자동 거래가 가능한 메커니즘으로 운영이 되고 있어서 전혀 스크리닝 기능이 존재하지 않고 있고 한 명의 사용자가 여러 개의 지갑을 쉽게 제어할 수도 있고 지갑의 거래 내역을 분석하는 데 있어서 시간을 크게 투자하지 않는 한 아무도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파이 플랫폼 기반 NFT가 매우 합리적이고 가치를 담보하는 주요 자산이 파이의 플랫폼으로 이동할 확률이 매우 높은 이유는 바로 모두 투명한 인적 증명이 완비된 KYC 기반 디지털 화폐인 파이코인을 기반으로 유통이 될 것이기 때문에 기술적으로나 시스템 기반 자체가 크게 우위를 가질 확률이 매우 높은 것입니다. 2022년 크립토 크라임 리포트 사례를 통해서 보는 NFT 관련 대형 가장 매매 사례입니다. 해당 사례에는 2개의 와시 트레이더가 존재하고 플랫폼 사용과 스테이킹으로 인한 직접적인 수입이 현재 약 1억 8,550만 달러 이상의 가치가 있는 1억 6천만 개 이상의 보상 토큰을 벌어들였고 이들의 세탁 거래에 대한 가스 수수료는 총 1억 1,460만 달러에 불과해서 이 세탁 거래자들에게는 거의 7,100만 달러 이상의 수익이 발생하였다고 합니다. 이들이 해당 가장 매매를 위해서 사용한 지갑은 최초 이체 당시 240만 달러 정도에 달하는 705.6개의 이더리움이 초기 자금으로 사용되었고 이들은 자신들의 초기 자금의 약 40배가 넘는 수익을 가장 매매를 통해서 벌어들인 셈이 됩니다. 이러한 행위로 인해서 시장 전체의 NFT 수집가들은 잠재적으로 이 NFT 시장이 실제보다 더 많은 거래 활동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도록 속고 있으며 복사할 수 없는 디지털 소유권이라고 하는 NFT 시장은 아직 완벽한 자산들,
즉 증권과 부동산, 그리고 가치 있는 디지털 아트 등이 웹3로 편입되기 이전에 이미 악용이 되고 있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앞에서 우리가 살펴본 사례와 문제점을 알아보면서 파이가 웹3 서비스의 핵심으로 자리 잡으려면 파이 플랫폼 스스로 기존의 문제점들이 빌트인된 공간으로 들어갈 수는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파이 플랫폼의 기반 네이티브 코인이 되는 파이코인이 거래 혹은 상장이 되는 과정은 필수적으로 KYC를 기반으로 하여서 더욱더 보안이 강화된 자체 탈중앙화 거래소를 통해서 유통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기존의 중앙화 거래소는 암호화폐의 투기 기능 외에 실물 결제를 진행할 수 있는 현실적인 기능이 매우 제한되어 있고 더 많은 인류가 파이를 기반으로 해서 미래의 디지털 세상인 웹3에서 경제 활동을 영위하고자 한다면 파이코어 팀은 지난 4년 동안 유지해왔던 것처럼 단 하나의 파이도 자본가들의 탐욕이 가득한 중앙화 거래소로 직진하도록 방치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채굴을 진행한 파이 플랫폼의 특징은 다음 7가지 정도로 요약해 볼 수가 있습니다. 파이는 스마트 계약 기반 분산 금융 시스템이며 국경을 넘어서는 2차 결제 시스템의 기반이 됩니다. 파이는 무엇보다 무실리의 암호화폐 시스템 그 자체이며 국제 온라인 혹은 오프라인 결제 P2P 시스템이 됩니다. 파이는 이미 휴대폰의 애플과 안드로이드와 유사한 웹3 기반의 스마트 운영 체제라고 할 수가 있고 파이는 향후에 검색 엔진 시스템의 기능을 더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파이는 디지털 탈중앙화 앱을 구축하고 세계 경제의 무역 통합을 주도할 수도 있는 다목적 비즈니스 생태계의 구축을 진행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알아본 위의 7가지의 파이의 특징은 파이 플랫폼을 과대평가하고자 하는 목적은 아니고 이미 파이 플랫폼이 진행되고 있는 현재의 방향 설정이며 이러한 특징들이 실제로 성공적으로 그 뿌리를 내리려고 한다면 가장 필요한 것은 역시 강력한 커뮤니티의 지원이 필요할 것입니다. KYC 이슈 하나로 코어팀의 가치를 스스로 깎아내리는 행동은 공동의 이익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임을 말씀드리면서 지금은 모든 파이오너들이 단 하나의 파이라도 더 귀하게 채굴을 진행하시기를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저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건강한 한 주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